반짝반짝 샤인입니다. 자, 우리 오늘 journey에게 또 질문 갈게요. journey 혹시 여기 회사 입사할 때 인터뷰 봤죠? 네네네. 그때 혹시 면접 질문 중에서 자, 앞으로 목표가 뭔가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어요? 면접 볼 때마다 나와요. 그런 질문들이. 그쵸.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혹시? 저 면접 볼 때는 어? 대표님 자리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머, 당돌해, 멋져, 어떡해. 그 꿈 아직 유효하십니까? 아 근데 대표님 하시는 걸 보니까 아하. 경영도 해야 되는데 아랫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안 하는 걸로, 그냥 안 가는 걸로. 찍어주신다는 좀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면 통장에 찍히는 게 다르니까. 어머, 멋있어요, 역시. 자, 여러분. 인생에도 한 번쯤은 CEO, 정말 최고 경영자 자리 한 번쯤은 있어 봐야 된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모실 분은 말이죠. 일반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뚜뚜뚜뚜뚜 CEO 자리까지 오르신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과연 어떤 CEO가 좋은 CEO인지, 어떤 리더의 덕목, 자질을 갖춰야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는지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우리 대표님, 저희 MZ세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한마디 해주시자면? 예, 안녕하세요. 저는 LG에 83년 입사해서 2017년 정년퇴직한 이용범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LG 이노텍 여러분 많이 아시죠? 주식도 혹시 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LG 이노텍을 정말 최고의 기업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제 물러나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강점 코치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직장생활 35년 동안 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후회스러운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좀 더 잘해줄 걸, 우리 가족들한테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줄 걸 하는 후회가 있어서 나만 후회할 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좀 뭔가 재능 기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코칭과 컨설팅 업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책을 또 내셨어요. LG가 사장을 만드는 법. 저희 MZ세대가 이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지금 MZ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뭔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공정한 대우나 평가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뭔가 나름대로 커리어 케어를 좀 쌓아서 본인이 목표로 한 곳에 좀 올라가고 싶다. 네. 그런 열망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직장 생활하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그냥 그 내 경험을 담은 지침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저 책에서 재미있는 거 같이 해볼 만한 거를 제가 찾았어요. 대표님이 실제로 겪었던 그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하겠냐라는 질문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돈워리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나라면 어떻게 하겠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2년 이내로 매출을 2배 올린다는 와우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여러분이. 오케이? 그런데 위에서는 이를 1년 이내로 달성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어우, 당황스러워. 자, 상식적이지 않은 이 지시를 두고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대표님. 이거 어떻게 물론 지시하는 사람보다 지시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물론 100% 달성하면 좋지만은 목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서 예를 들어서 뭐 70% 달성했다. 그런 차이거든요. 결국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마음가짐. 근데 어쨌든 1년이면 어쨌든 100%가 아니라 더 조금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근데 2년에 100% 달성하는 것보다 1년에 70% 달성하면 나머지 1년에 30% 이상은 분명히 달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기업은 결과적으로 성과로 모든 걸 얘기해야 되고 보여지는 숫자, 즉 흑자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나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그건 사실 목표가 아니죠. 왜냐면은 기업은 결국은 전쟁이고 결국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건데 경쟁사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경쟁사만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경쟁사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5%는 불가능해도
30%는 가능하다. 이 얘기는 5% 하면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 마음가짐부터 일단은 긴장이 풀립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그런 맞아요. 개선이거든요. 뭐 이 정도야. 근데 30% 하면은 이건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을 통해서는 도저히 달성이 불가능한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는 거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판을 완전히 뒤집는 거가 되겠죠. 그렇다 보면은 이제 브레이크 스루 한계를 돌파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 사람의 어떤 마음, 혁신을 하는 그런 쪽에서는 분명히 이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마음 듭니다. 혁신 그렇네. 이러면서 또 혁신이 이루어지겠네요, 진짜. 근데 대표님, 요즘 MZ세대들은 예를 들어 위상사분이 부당한 어떤 요구나 어떤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약간 우리 네? 뭐라고요? 약간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반응을 하는 직원들을 보면 CEO 입장에서는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런 반응을 보면 실제로 언짢으신가요? 물론 언짢죠.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언짢지 않다는 건 거짓말이고 그렇구나. 네. 언짢지만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CEO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 CEO라고 다 전지전능한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CEO도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CEO가 되기 전에는 저도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저는 맞네. 사원부터 CEO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사원 때, 과장 때, 부장 때 위에서 뭐라고 하면은 저건 아닌데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저건 맞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결과를 보면은 위에서 의사결정한 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면은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봅니다. 네. 근데 내가 오를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와. 그럼 내가 오르면은 내가 다음에 저 자리에 가면은 나는 그때는 이렇게 의사결정 내릴 거야. 저는 이게 벤치마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원의 입장에서 상사의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으면 강점은 본인이 본받으면 되고요. 상사의 약점은 그것을 본인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으면 상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면은 네. 그게 바로 훌륭한 팔로워, 훌륭한 리더, 나중에 팔로워십과 리더십이 발휘된다. 두 번째는 사원 때는 윗분들을 잘 모실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훌륭한 팔로워가 나중에 훌륭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리더십 얘기는 많이 하지만은 네. 팔로워나 팔로워십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태어날 때부터 리더로 태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 회사 들어가면은 자기는 완전히 팔로워죠. 그렇죠. 그러다가 밑에 직원 입사하면은 자기는 그 밑에 직원한테는 리더이면서 위에는 또 팔로워가 되는 거고요. 그렇네. 그래서 처음에는 팔로워의 위치에 있다가 점점점 이제 리더의 위치로 가는 거죠.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팔로워가 훌륭한 리더가 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라고 할 때는 본인이 생각을 좀 한 번 더 한 다음에 조용히 면담 신청을 하는 거죠. 사장님, 그것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네. 또 사장님 입장에서는 네 말도 맞는데 이래서 이렇게 의사결정한 거야 라고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도 그럴 있고요. 수도 있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예의와 태도를 갖추고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가 아닌 1대1로 면담 신청을 해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 이것이 훌륭한 팔로워다. 와. 대표님, 요즘에 사실 구직하는 친구들 보면 내가 이 인재상에 이렇게 꾸겨 맞춘다는 이런 느낌이 솔직히 좀 들거든요. 저도 예전에 구직할 때 그랬었던 것 같고. 자, 면접 볼 때 이런 것이 좀 어필되면 좋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에게 조금 꿀팁을 줄 수 있나요?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재상이 조금은 바뀔 수가 있지만은 공통적으로는 함께 근무할 사람이거든요. 즉 한솥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진정성입니다. 본인이 하는 얘기가 상대방한테 신뢰가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일을 믿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좀 가벼운 마음이 든다든지 약간 그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믿고 맡길 수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태도입니다. 본인의 성향은 타고난 거기 때문에 고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격이 급한 사람한테 성질 죽여달라 죽는 척 하는 거지 죽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고 우리가 타고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태도는 교육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태도가 즉 예의 범절이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태도라든지 이런 것은 요즘 인적성 검사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니죠. 평상시에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런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하는 것이 거기에 드러난다. 나타나겠다. 예. 아, 그렇군. 근데 대표님, 직원들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내 능력을 이렇게 안 알아주고 막 딴 것만 시켜. 그러면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저 이래요 하고 어필해야 될 거 아니면 그냥 알아봐 줄 때까지 기다리자 이러면서 그딴 일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본인 자신이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네네. 그리고 내가 과연 계획한 대로 지금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본 다음에 아 이건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아, 아무리 봐도. 네. 맞아. 그리고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또 위에서 잘 안 알아주는 것 같다.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면담 신청을 해야 되겠죠. 면담 신청. 면담 신청을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자기 선배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 팀장님은 한 8시쯤에 출근한다. 그러면은 그날은 좀 일찍 출근해서 아, 팀장님 커피 한잔 하시죠 하면서 팀장님 뭐 왜 이렇게 아침마다 일찍 오세요? 왠지 그려져. 지금 사원이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나는 잘하는데 왜 인정 안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뭐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말의 어순이 그렇네.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일단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 나한테 조언을 해주게끔 한 다음에 들어오면 되거든요. 근데 일반 사원이 입장에서 팀장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별로 유쾌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유쾌하지 않죠. 그래서 그 면담을 신청하는 것이 잘 안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예. 윗사람은 외로워요. 그렇구나. 얘 아랫사람이 볼 때 윗사람은 근엄하고 맞아요. 바쁘고 무섭고. 빈틈이 없고 무섭고 네. 뭐 이럴 것 같죠? 네네네. 근데 실제로는요. 제가 CEO 있으면 저 하루 종일 혼자 있어요. 네? 근데 솔직히 저도 임원 때나 사원 때나 사장방에 못 갔거든요. 아, 왜 가요? 괜히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데. 맞아. 저녁에 또 회식 자리 있을 때도 다들 또 옆에 앉기 싫어하거든요. 그럼요. 앞에랑 옆에 제일 싫어요. 아니 심지어 저희 회장님하고 회식 같은 거 할 때도 네. 우리 사장님들도 전부 회장님 옆에 좀 불편해요. 그거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구나.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이 또 박스에다가 네. 골프공을만 넣어놓고 거기다 테이블 번호 1, 2, 3, 4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회장님도 모르는 거예요. 아, 그렇네. 나도 몇 번 테이블에 앉을지 몰라. 이게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사장님도 그렇네. 회장님하고 같이 하는 걸. 식사하는 자리 같은 테이블에 앉는 거가 부담스럽으니까 그렇네. 사원들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같이 밥 먹을 줄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렇네. 점심 때도 약속이 없는 날이 많습니다. 사장도. 와, 네네. 오늘은 나 누구랑 밥 먹어? 그럼 누군가는 와서 같이 점심 식사하자라고 하면 참 좋은데 그렇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때 만약에 사원이 팀장한테 아, 팀장님 혹시 오늘 점심 뭐 약속 있으세요? 없는데? 그러면 저랑 같이 식사하시죠. 같이 가서 먹으면서 세상 사는 얘기하고요. 네. 그 다음에 먹으면서 본인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얘기해주면은 이 사람은 되게 고마워해요. 와, 그렇구나. 왜냐면은 보고를 안 하면은 지금 현재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 제가 훌륭한 폴로워가 훌륭한 리더가 된다는 게 뭐냐면은 그렇네. 그런 걸 생각해서 아침, 점심, 저녁 회식할 때 네. 그 5분, 10분을 잠깐 잘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렇네요. 네. 와, 진짜. 근데 말씀 들으니까 정말 좋은 팔로워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저도 예전에 사실 LG 다녔었거든요. LG. 그걸 알았으면 진짜 저 그때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잘하셨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있으니까. 따라간 과거는 후회하지 마세요. 그렇게 또